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말이죠. 이 강요가 2차 인선 강요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 후보자들이 거명이 됐던 통일부 장관에는요,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고사하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통일부 장관은 장관직을 가지고 있어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설득을 거듭해서 권영세 의원이 수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이 권영세 의원은 이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 선대본부, 그 다음에는 또 이 당 사무총장, 그 다음에 이번에 인수위 부위원장, 이 장관, 현 정권 출범에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한 실세 이 장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특이한 점은요, 이 권영세 의원의 경우 모든 자리를 전부 고사했어요. 고사했는데도 이 당선인 끝까지 설득해서 장관직을 맡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친 인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실세 통일부 장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분들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요, 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용호 인수위, 지금 현재 분과 간사죠. 농림부 장관에, 고용부 장관에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고용부 장관에 거론되고 있는 지금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요, 임태희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하고 동서지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차관 인사 5배수를 추려서요, 이 장관한테 보여줘가지고 거기서 선택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은국 씨, 여러분들 가수 김은국 씨,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은, 가수 김은국 씨가요, 또 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거론된다,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은국 씨도 그 찌라시를 봤는데,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멀리 봤으면 좋겠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멀리 봐라. 그리고 조건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 윤석열이라는 분이 마음에 들어서 지지한 것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몇몇 관심 있는 인물들, 그리고 이제 박진 의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다. 교육부 장관에는 정철영 서울대 교수, 그 다음에 최진석 서강대 명譽교수, 안철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는 원수견 이화여대 교수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안보실장은 아직 이번에는 홍보수하고는 발표하지 않고, 제가 어제 비서실장에 이제 경제 전문가가 발탁이 됐기 때문에 이 청와대의 정무 능력이 조금 빈약한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당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좀 이 걱정을 하는 그리고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 이런 이 보완적 또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수완박과 관련된 논의, 뉴스가 아주 그냥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 궁금하시죠? 오늘 배현진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이미 당선인이 얘기한 건 뭡니까? 종전과 같다는 겁니다. 즉 이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내는 게 맞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고, 형사사법제도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국민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다. 이런 기본 원론적 입장 하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덕수의 후보, 오늘 출근길에 말이죠, 물어보니까 청문회 준비하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는 크게 팔로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당선인과 논의했느냐, 그런 문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MB 사면 문제에 관해서는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입장이 거의 다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지금 MB 사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즉, 여기서 대통령께서는 당선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면은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8.15 특사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검수완박과 관련한 이 말씀, 우선 이제 권성동 의원, 우리 이제 국민의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내대표가 됐는데,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총력 저지하겠다. 현행 헌법상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이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이 문제점, 부작용, 미진한 의도를 잘 설명해서 저지되게끔 할 생각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그리고 실세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데, 이것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주는 법안이다. 그래서요, 민주당에서도 이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화를 해보면 양식 있는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말이죠, 지금 근육질을 자랑하는 것인데 별로 이번 선거에서 재미를 못 볼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요. 지방선거에서 결국은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지민 완박, 이런 또 새로운 신조어를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독려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밖에서 응원만 하지만 만약 본인이 필리버스터 한다면 한 100시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장기적으로 한국형 FBI와 같은 별도 수사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검수완박 법안과 함께 장기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형 FBI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 법안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같이 가서 같이 통과돼야지, 도대체 뭐가 급한 거냐, 당연히 패키지로 가야 한다. 그래서 한국형 FBI가 당분간 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호수도요, 오늘 이제 출근길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을 막겠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관련한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 수사는 오로지 경찰이 전담 독점하게 되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형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다. 검수완박은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추진되면 범죄자만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인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거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일이고, 다행히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변호사 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 저를 비롯한 구성원들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막겠고, 저를 믿어주시고 제 의결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님, 그리고 헌재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하겠다. 그래서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이제 하고 싶은 게 거부권 행사인데요.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합니다. 이게 본인을 방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입법인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다. 그리고요, 집단 행동 움직임이 지금 이 표면 위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어제죠, 이프로스의 전국 평검사 대표의 개최를 제안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를 논의하자, 이에 맞서 범죄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수사 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서울지검, 중앙지검, 동부지검, 남부지검, 서부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주지검, 차관지검 이런 평검사들이요, 검사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수완박, 이게 이제 하니까요, 이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하고 징계를 추진할 때도 집단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2020년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당시 18개 지방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고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징계 청구를 철회해달라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검찰이 이제 집단,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단계별 조직적 대응도 하자라는 지금 의견도 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집단 사집밖에 없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집단 행동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각에서는 집단 사퇴하기보다는 본회의 논의, 법안 통과 등 단계별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온건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는 이 김호수도 말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박범계 장관을 어제 만나서 이 국회에서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요, 장관도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라고 해서 협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검찰도 이 강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현직 부장검사, 이분은요 이복현 부장검사인데 그동안에 두어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검사한 바 이 반발을 해온 대표적인 중간 간부입니다. 이복현 검사가 말이죠, 오늘 처음으로 검수완박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복현 검사가 오늘 오전 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보면요, 이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분란 행위, 최고의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래도요, 그러면서 검사 완박을 하면 이 사건, 형사사건의 지원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검수완박 논의 과정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사례와 비교하면서요, 장기적으로 보면 수십 년이 지나고 경찰이 보다 유능해지고 경찰 수뇌부가 정치적 경제적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재벌 권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장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2의 국정원 선거 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 승계는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공을 이제 대통령까지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 수사에 대해 참여했던 특수통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8일부터 검수완박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인수위에서도요,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행위다, 즉각 중단하라 라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헌법 파괴 행위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 인수 입장은요, 정부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냈습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구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다. 예. 자, 그리고 형사사법 절차와 같이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 예.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다. 우연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제가 어제 밤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수위, 이건 국회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어제 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인수위는 즉각 입장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평가를 해드렸는데, 제가 전망하고 주장한 것과 똑같이 인수위도 입장을 내놨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배현진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은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가 제도는 국민을 우회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우회적으로 입장을 아주 로키로 표현을 했어요. 종전과 같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윤석열 당선인도 직접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야권의 강한 비판에 직면해서요, 윤호중, 이 검수완박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게 김호수 총장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김호수 총장을 직접 비판하고 있어요. 이 헌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와라. 야, 이거 법률가인 김호수 뭐 애완견이든 아니든 간에 떠나서 윤호중은 정치인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요, 현충원을 참배했는데 기자들한테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 그러면서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한다. 헌법 정신을 봐도 꼭 조문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것도 있겠지만 헌법 정신, 헌법 취지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적 결정이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헌법은 관두고요, 이 법학 개론이라도 좀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인권 문제인 인신이 구속에 대해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 그 대목 하나다.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하는 권한은 검찰개혁, 권력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 자, 그리고요, 이 개혁 법안 탕론 채택과 관련해서 이 검찰과 언론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데 민주당이 나섰다. 왜냐하면 이 검찰 개혁과 함께, 즉 이 검수완박과 함께 언론 이 개혁법도 전부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윤호중 정말 한심하다, 이런 얘기밖에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호중 이 비대위원장을 갈아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 총장, 지검장, 그리고 이제 평검사 회의에 이르기까지 아주 집단 반란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현 상황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강공 입장이기 때문에 온건파적 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 대응 조치로서는 절대 말하자면 이 검찰이 우리 경분하고 있는 민심을 달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검찰 집단 행동밖에 없고 단순한 검찰의 반란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악인 집단 사퇴, 고위 간부 총사퇴, 이것만이 아니고 아예 검찰 전원이 집단 사퇴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건이 이렇게 한마디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면요, 이 고위 검사들의 이런 사퇴 배수진 갖고서는 조금도 뭐라 그럴까요?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을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도요,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다. 그러면서요, 대장동 계획과 같은 경기도 개발사업 의혹, 헌정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 수사로 박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다. 경기도에 들이온 이재명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180석의 거대당에 맞서 국민의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똘똘 뭉쳐 검수완박 꼭 막아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상원 서울대 교수, 이 권력자의 범법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학회 회장을 지냈어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검수완박은 어떤 기재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검찰개혁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검수완박은 그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수도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검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검찰개혁은 필요성은 있지만 검수완박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네. 그리고요, 또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한 달 만에 바꾸면 100% 부작용이 생긴다. 반대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꾸는 게 필수인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검사는 공소 유지에 출입하고 경찰이 수사를 맡는 제도를 가져갈 수는 있는데 어느 선진국도 법 제도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지 말라 정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요, 이제 또
검찰 내부막에 말이죠. 나는 검수완박 지지자냐? 그러면서요. 자가진단 테스트까지 등당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김치훈 광주지검 검사가 나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가?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10가지 문항을 만들어 올리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토론이 선행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외람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검수완박을 창수하는 것인지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문항을 만들었다. 이런 이 비판 쪽 기사까지 지금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 분연히 이러한 민주당의 헌법 파괴행위 막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